무간다는 홍콩 경찰과 이른바 삼합회라고 불리는 조직폭력배가 사회적인 면에서 경쟁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삼합회가 홍콩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는 유이강은 자신의 이전 영화들에서 이미 혹독하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무간도 역시 유이강 감독의 초기 작품들처럼 종말론적인 비장감이 느껴지죠. 고혹자 시리즈에서 그의 시그니처와도 같았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비극적으로 묘사하는 솜씨가 무간도에서 더욱 세련돼졌습니다. 그러나 1997년 홍콩의 반환 이후를 다룬 무간도는 삼합회와 홍콩 경찰이 그 이전의 대립구조와 동일하다고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이미 영국의 식민지 통치라는 정치 구조는 홍콩에서 사라져버렸고 중국과 영국이 서로 동의한 일국 양제라는 덩샤오핑의 이상 야릇한 정치 체제가 삼합회에게도 경찰에게도 모두 영향을 끼치는 시대라는 관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이강 감독은 경찰과 깡패 사이의 선과 악이라는 확고한 위치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일국 양제하에 깡패나 경찰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홍콩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혼란을 무간도를 통해 묘사합니다. 홍콩 사회와 개인이 겪는 혼란의 표현으로 나타난 인물이 양조위 진영인과 유덕화 유건명입니다. 그리고 무간도는 두 인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파괴된 미래를 서술하죠. 결론적으로 유이강 감독은 다시는 돌아올 일이 절대 없을 무간지옥으로 둘을 묶어서 보냈습니다. 무간도는 경찰과 삼합회가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영이는 관찰력과 직감이 뛰어난 경찰대 학생으로 황 반장의 눈에 들어 삼합회에 잠입하여 정보를 빼내는 임무를 떠맡습니다. 경찰이나 삼합회나 생각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지 삼합회의 보스 한침도 역시 똑같은 짓을 꾸미고 있죠. 한침도 유건명에게 동일한 지시를 내리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건 황 반장은 진영인 단 한 사람과 면담하는 데 비해서 한침은 똘망이들을 한 삐까리 세워놓았다는 점입니다. 저놈들이 다 경찰대학으로 가는가 봅니다. 진영인과 유건명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영화의 가장 맨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아직은 그들의 외견상 보이는 인물 특성만을 알 수 있고 처음부터 그들의 심리를 추론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만 영희는 깡패 조직 생활을 혐오하지만 건명은 영인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 정도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영희는 여전히 삼합회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명 또한 총명한 녀석인지 경찰 내부에서 빠르게 진급하지만 그도 역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무간도의 핵심 인물 영인과 건명의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같은 방법으로 반복됩니다. 완벽한 짝을 이루는 이중적인 영화의 구조는 두 인물 모두 현 상황을 즐기지는 않으며 오히려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관객은 영인과 건명을 번갈아 오가며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영화의 제목 무간도임을 직감할 수 있죠. 황 반장의 양말 한 짝 때문에 경찰 신분을 숨기고 삼합회에 투입된 스파이 영희는 진짜 깡패보다 더 깡패다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자신을 삼합회로 보낸 경찰대 교장의 장례식을 몰래 훔쳐보며 비장하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에서 경찰로서 진실된 그의 모습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영인을 삼합회로 투입하는 작전에 개입된 경찰대 교장의 장례식은 경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영인의 꿈이 점점 지연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인과는 반대의 신분으로 삼합회 조직원이면서 경찰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건명은 행동과 생각에 벌어진 틈이 보입니다. 삼합회에 충성하면서도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뒤집어 놓는 행동을 하는 분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건명은 최소한 한침의 명령을 어기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한침에게 칼빵을 당하지 않고도 그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경찰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경찰학교에서 건명이 혼자 기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
건명 역시 원에서 경찰 노릇을 하는 건 아니며 나름 한침에게 개기고 있는 상황이죠. 동일하지 않은 두 사람의 동일한 상황. 그들은 막상막하로 불행합니다. 누가 막상인지 누가 막하인지 말하긴 쉽지 않지만 건명 쪽이 더 막상으로 불행함은 분명합니다. 영인이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황 반장이 한침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건명은 이 작전에 경찰로서 투입됩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건명은 황 반장이 모스부호를 이용하여 한침의 측근과 통신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인도 경찰 내부에 한침의 스파이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죠. 경찰의 승리도 삼합회의 승리도 아닌 이 작전에서 서로의 진영에 끈앞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영화의 서사는 이제 누가 과연 쥐새끼인지를 밝혀야 하는 과정으로 옮겨가죠. 그 대립 속에서 건명과 영희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합니다. 동시에 그 둘 사이에는 내가 있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질투와 더불어 거부감이 싹틉니다. 특히 영화관에서 한침과 접선하고 난 건명을 영인이 추격하는 장면은 두 인물이 서로 자신의 정체성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영인의 추격을 멈추게 한 것은 한 통의 전화벨이죠. 영화 속에서 이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들은 그들의 가짜 정체가 해야 할 일을 종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금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격전에서도 이 전화는 영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죠. 건명은 내사과로 승진했지만 그의 첫 번째 임무는 경찰 내부의 삼합회 스파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건명 자신이었으니 그는 삼합회 똘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야만 하는 궁지에 내몰린 거죠. 이를 피하기 위해 건명이 택한 것은 자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영인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삼합회와 경찰 양 진영 모두의 스파이가 있다는 것은 영인의 안전을 최상위로 떠오르게 하고 황 반장은 그를 빼내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영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계산이었기 때문에 건명은 황 반장의 미행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건명의 의도와는 달리 황 반장은 영인을 피신시킨 후 자신은 삼합회 깡패들에게 떠밀려서 건물에서 추락사합니다. 영인이 무간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끈, 황 반장의 죽음으로 경찰로 복귀한다는 꿈은 완전히 개박살납니다. 그는 이제 경찰이라는 의미로서만 세계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건명에게도 영인은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린 셈이죠. 건명은 황 반장이 사망한 후 그의 전화를 통해서 영인과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언감했던 전화기의 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고 영인과 건명은 이제 그들 자신이 정체성 찾기 게임의 주역이 됩니다. 영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건명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건명은 황 반장의 방식대로 모스부호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영인은 이를 받아들이죠. 영인은 자신의 정체성인 경찰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건명은 삼합회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건명은 더 극한으로 나가 한침을 완벽히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건명에게 걸려온 한침의 구원 요청 전화. 그러나 건명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늘 혼란에 빠뜨리던 전화벨은 갇힌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누가 더 불행한지를 떠나서 그 두 인물의 차이는 사건들의 대립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지 영인과 건명의 대립 혹은 삼합회와 경찰의 대립만은 아니죠. 무간도는 경찰과 삼합회의 대립을 다룬다는 점에서 홍콩 상업 영화의 표문과도 같지만 홍콩 양도 이후에 시행된 일국 양제 체제 하에 모든 홍콩인들이 겪는 문제, 즉 홍콩이면서 동시에 중국인이 되어야 하는 정체성의 대립이 깔려 있습니다. 인국 양제 시스템은 간단히 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정치 체제가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체제를 떠나 개인적인 홍콩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중국인과 홍콩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탈출구를 발견할 수도 없고 영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게임에 무력하게 갇힌 자신을 발견하죠. 영인과 건명은 이 트랩에 갇힌 수많은 홍콩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서 홍콩인들은 거의 영국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생활 저변에 여전히 중국식 전통은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은 영국의 법률과 문화 아래에서 홍콩인만의 정체성을 키워왔죠. 이건 영국인에게 입양되어 키워진 아이가 150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중국인을 따라가지만 잘해준답시고 예전의 생활 환경에 중국식 예절 교육을 때려박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면 이건 바로 정신분열증각이죠. 이러한 실패는 양조위와 유덕화 두 사람의 정체성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중성에서 잘 묘사됩니다. 두 사람의 실제 모습과 욕망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명은 경찰로 살면서 점차 경찰에 동화되어 가지만 그는 여전히 삼합의 조직원이죠. 영인이 자신을 찾고자 한다면 건명은 자신을 버리고자 합니다. 찾고 싶든 버리고 싶든 그들의 운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인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게 의미만 남은 경찰이라면 건명은 존재만 남은 껍데기 경찰로서 그 역시 자신의 의미는 사라져버리죠. 건명은 경찰과 자신의 동일시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지만 자기의 진짜 존재는 이제 상상인지 실제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린 건명은 조폭 신분을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으로 갑니다. 그 본능의 최전방에 있던 한침을 직접 살해함으로써 건명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버리려고 합니다. 한침과 황반장은 건명과 영인의 운명을 거머쥔 아버지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선택은 네가 한다라고 외치고 선택권을 주지 않았던 한침과 그런 말 한 적 없지만 황반장 역시 빼박 한침이죠. 황반장의 역할은 영인의 진짜 깡패 같은 행동을 문제 삼는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황반장은 여전히 홍콩에 남아있는 영국 식민지 시대의 체계를 대변합니다. 황반장이 3번이나 약속을 어긴 그동안 영인의 정체성과 정신은 다 갉아먹혔습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3번의 큰 격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341년 아편 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홍콩섬을 영국에게 내준 것과 1941년 영국이 일본에게 항복하고 홍콩에서 물러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7년 중국에게 홍콩을 완전히 양도한 사건들이 그것입니다. 아편 전쟁 이후부터 일본의 점령 시기, 그리고 일국 양제의 시대까지 홍콩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논란은 영인과 건명의 정신분열증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명백하죠. 영인을 다독거리겠다는 건지 불을 싸질러 붙이겠다는 건지 몰라도 황반장은 영인의 경찰 신분을 지우고 영원히 깡패로 살게 하면 모두가 편하겠답니다. 황반장의 이 말은 당시 홍콩 반환을 두고 영국의 골치 아픈 속내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침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새롭게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개새끼들입니다. 이런 불이 어디에나 있죠. 영국 식민지를 상징하는 황반장이 한침에게 제거되었다는 의미는 영국 정부가 혼란스러운 홍콩 사회를 눈앞에 보면서도 손을 떼버려야 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반장과 한침의 죽음은 영국 식민지 시대가 완전히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인과 건명은 여전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바뀐다고 해서 국민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건명은 경찰 네트워크에서 영인의 이름을 영원히 삭제합니다. 그러나 그가 삭제한 영인은 바로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반도는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정체성을 홍콩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한다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인들의 정체성과 중국인의 정체성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영인 역시 옥상에서 건명을 체포하지만 불행히도 건명 역시 영인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체포하지만 또 다른 스파이에게 총격을 당하고 사망하고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잃게 되죠. 건명은 이 또 다른 스파이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살하고 그가 쥐새끼였다고 말합니다. 영인이 죽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건명은 경찰 신분증을 당당하게 내밀고 이제 그는 스스로 경찰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명은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자신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건명에게 경찰이란 신분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영인이 경찰학교에서 쫓겨날 때 건명은 생각합니다. 영인은 건명과 동일한 시점에서 영화에 등장해서 건명의 또 다른 정체성을 상징하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체성이란 뒤섞는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모페와 경찰은 많은 스파이들이 서로를 상대하고 있다는 걸 영화에서 감지할 수 있고 그들 역시 영인과 건명처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을 겁니다. 인도 경제의 정치적인 시와 아래서 이중의 정체성을 겪는 게 단지 몇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인의 집단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무간도가 보여준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영인의 경찰 신분을 찾으려는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또 영인 자신이 죽음으로써 완벽하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영인이 사망하고 6개월이 지나 영인의 정신과 의사 지네미는 그의 경찰 신분 파일을 찾아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건명의 약혼녀였던 정수문의 역할도 지네민과 거의 흡사하죠. 지네민과 정수문의 역할은 단지 영인과 건명의 사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인과 건명의 정체성 문제를 영화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올려놓는 결정적인 인물들입니다. 영인이 유일하게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공간인 지네민의 진료소는 그에게는 정신적인 안식처이죠. 그리고 자신이 사실 경찰이라고 말한 것도 그 진료소이며 혹시나 영인 자신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의문을 던졌던 곳도 지네민의 진료소입니다. 결국 이 안식처 지네민은 영인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건명 역시 정수문과 있을 때 거짓없이 자신을 보여줍니다. 건명이 영인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이를 중지시킨 것도 정수문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정수문의 28개의 정체성을 지닌 남자에 관한 소설은 건명에게 그의 정체성 문제를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정수문은 결국 소설을 끝맺지 못하지만 건명은 그 소설 속의 남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영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정수문이 건명을 떠났기 때문에 영인과는 달리 건명의 정체성은 여전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무간도를 빠져나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실 세계에서 무간도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영인은 죽음으로써 무간도를 탈출합니다. 영인은 건명의 의식 속에서 웃고 있습니다. 무간도를 빠져나온 웃음이었겠죠. 건명은 그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건명은 또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 지금까지 강호풍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